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힐링을 주는 존재다. 요즘 우리 반에는 연일 반려동물이 화제다. 우리 집은 토끼 키운다? 우와, 귀엽겠다. 우리 집은 고양이 키워. 고양이도 괜찮다. 나도 반려동물 있어. 뭐 키우는데? 난 벌 키우는데 정말 멋있어. 뭐? 벌이라고? 무섭지 않아? 갑자기 친구들이 날 피하기 시작했다. 벌, 멋있는데. 야, 너 벌 키운다는 거 진짜냐? 그런데 내 이름은 오이시리카. 초등학교 6학년이다. 벌이래? 이런 이상한 녀석도 있구나. 대박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우와. 얘들아, 앉아라. 오늘은 수학여행조를 정하는 날이다. 그럼 4명이서 한 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조다. 우리는 이렇게 한 조야.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친한 친구도. 좋아, 다 정해진 것 같구나. 응? 리쿠는 아직 조 없니? 내가 어느 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곤란해하던 그때. 와타루네 조에 한 명이 부족하구나. 좋아, 리쿠, 너 와타루네 조에 들어가렴. 예? 하필이면 반에서 가장 대학이 껄끄러운 와타루네 조를 권하실 줄이야. 선생님, 저희 잘 때 코골아서 같은 점은 리쿠가 힘들걸요? 그러지 말고 얘들아, 다 같이 가는 수학여행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네. 그렇게 내 수학여행이 조금 불안해졌다. 붕붕아, 내 말 좀 들어봐봐. 오늘 수학여행 조가 정해졌는데 하필이면 와타루네 애들이랑 같은 조가 되어버린 거 있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진짜 착하다. 너랑 같이 수학여행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벌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빨리 돌아가야 해. 비를 피하는 바람에 늦었어. 내가 7살이었을 때다. 야, 거기 놔! 내 소중한 차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차 옆에 있던 무릉덩이를 밟는 바람에 자동차에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만 물자국이 생겼다. 그것이 참을 수 없었던 아저씨는 이거 방금 막 뽑은 차라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지? 벌이잖아. 나 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거라, 도와줘서 고마워. 게다가 그곳은 주차 금지 구역이었던 모양인지. 젠장, 딱지까지 떼었잖아. 그 후 나는 벌이 좋아져 친구가 되었다. 엄마, 수학여행에 붕붕이 데려가고 싶은데. 그래, 좋아. 넌 어렸을 때부터 벌이랑 함께였으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나는 붕붕이를 데리고 수학여행에 갔다. 수학여행 당일, 나는 몰래 가방 안에 붕붕이의 집을 숨긴 채 학교에 갔다. 이제 외롭지 않아. 안녕. 오늘부터 너희들을 안내할 케이타라고 해. 잘 부탁해. 가이드형 밝아 보인다. 야, 과자 먹을래? 우와, 밖에 봐봐. 너무 예쁘다. 다들 버스에 친구들이랑 떠들고 있었다. 부럽다. 사이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쩐지 조금 외로워진 기분이 든 난. 그래, 붕붕이랑 같이 경치를 보면 되겠다. 붕붕아, 정말 예쁘지? 야, 리쿠 쟤 진짜 벌이랑 친구인가 봐. 수학여행까지 벌 갖고 오다니 대박이네. 불쌍한 녀석. 야, 벌집 좀 줘봐. 싫어, 절대 안 줘. 나는 서둘러 붕붕이가 든 통을 가방에 넣었다. 뭐야, 개노잼. 혹시 와타루와 같은 조라 그런지 불안했다. 그럼 조끼리 방에 짐을 두고 집합하세요. 네.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리쿠가 소중하게 안고 있는 가방을 보며 나는 벌을 뺏어올 생각에 머릿속이 가득해졌다. 리쿠, 나 로비에 두고 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보고 와주라. 우와,
좋아, 지금이다. 이게 리쿠의 친구인가? 벌이라니 위험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얘가? 맞아. 쏘였다가 큰일 난다고.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이 녀석을 내보내자. 자, 오픈. 그렇게 창밖으로 리쿠의 벌을 내보냈더니 야! 우리를 목표로 하고 쏜살같이 날아왔다. 뭐야? 왜 나한테 오냐고? 으아! 여기 오지 말라고! 씨! 저서 저리 가! 나는 벌에 쏘였다. 친구들도 벌에 쏘이고 말았다. 어디 보자. 짐이 어디 갔지? 왜 그러니? 같은 조인 와타루가 짐을 두고 온 것 같다고 보고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알아, 이상하네. 짐은 모두 다 방에 보냈어. 그래요? 와타루가 착각한 건가? 그렇게 숙소로 돌아갔더니 와타루 두고 온 거 없었던 것 같은. 무슨 일이야? 내가 방에 돌아오자 와타루와 친구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다. 설마 붕붕이가? 큰일이야. 나는 서둘러 선생님을 부르러 갔다. 이건 벌에 쏘였어요. 리코가 가져온 벌에 쏘였어요.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큰애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은 방에서 대기해 주세요. 네. 이상하다. 붕붕이는 통 안에 넣어두고 왔는데. 아파. 어쩌다 이런 일이. 저놈의 수학여행이. 와타루, 괜찮니? 벌에 쓰였다면서? 엄마, 아빠.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같은 반인 리쿠가 수학여행에 벌을 가져왔어요. 그 벌이 밖으로 나와서 절 쐈어요. 어머, 너무하네. 잔뜩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네. 아들, 잠깐 여기 휠체어에 앉아볼래? 완전 굿 아이디어인데. 수학여행에 간 아들로부터 연락이 와 나는 서둘러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달려갔다. 설마 리쿠가 가져간 벌이 이런 일을 벌였을 줄이야. 엄마! 리쿠, 무슨 일이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죄송해요. 제가 붕붕이를 데려간 바람에. 때였다. 리쿠네 어머님이세요? 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하반신 마비에 걸렸다고요. 하반신 마비요? 그래요. 그러니까 3억엔 정도는 주셔야겠는데요? 3억이요? 말도 안 돼. 어떡해. 일단 남편한테 연락해볼게요. 하반신 마비로 인한 3억엔의 위자료. 너무나도 큰일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던 그때. 근데 뭔가 이상한걸?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리쿠가 갖고 간 벌은 맹독을 가진 종은 아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와타루의 병실을 갔더니 저기 아까 그 얘기 말인데요. 정말 큰일이었어. 그치만 하반신 마비라던 와타루가 두 발로 걷고 있었다. 다리가 아파. 저기 정말 하반신 마비 맞나요? 당연하죠. 저희 아들이 지금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반신 마비가 된 아이의 괴로움을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재활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바로 서 있을 순 없을 텐데. 아무튼 3억엔 주세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와타루네 부모님 때문에 상황 확인조차 못하고 있던 그때. 하반신 마비라고? 무슨 소리지? 모로보시님? 내 이름은 모로보시. 세계 유수의 재벌 모로보시 그룹의 총수로 취미는 비즈니스, 의사이자 과학자이기도 하다. 와타루네 어머님이 와타루가 하반신 마비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진단한 결과랑 다른데? 쏘인 곳은 좀 붓긴 했지만 딱히 이상은 없었어. 저 붕붕이는 맹독을 가진 종이 아니니까요.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당신이 벌에 대해 뭘 알아? 저희 집은 양봉업을 해요. 매일 벌이랑 일하고 있어서 당신들보다는 자세히 알고 있죠. 또 뭐지?
내 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들어보지. 오늘은 이만 물러가죠. 절대 용서 못해. 나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부모님을 불렀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우리 아이들이 벌에 쏘여서 정말 큰일이었죠? 이대로 넘어가기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맞아요. 한번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싶어요. 리쿤의 집에는 벌이 더 많대요. 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면 곤란하니 처분하죠. 녀석들이 키우는 벌 상자를 모두 회수해 버립시다. 네. 좋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옮겨주세요. 이것도 다 가져가는 거죠? 네, 전부 부탁해요. 트럭에 모두 다 실어버리자. 이렇게 순식간에 벌이 들어있는 상자들이 트럭에 실렸다. 이걸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일은 없겠네. 처분 잘 부탁해요. 오케이. 좋아, 이걸로 완벽해. 오늘도 벌의 상태를 보러 갈까? 나도 갈래. 정말 든든하네. 나는 매일 엄마 아빠의 일손을 도우러 양봉장의 벌들을 돌보고 있다. 그런데 뭐야 이게? 별들이 전부 사라졌어. 말도 안 돼. 이대로라면 꿀을 만들 수 없다고. 우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사무소에 단서가 있는지 보고 올게. 나도 주변에 단서가 될 만한 흔적들을 찾아볼게.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엄마와 내가 양봉장을 조사하던 그때였다. 리쿤의 어머님? 당신들은? 갑자기 와타루네 부모님들이 나타났다. 위자료에 대한 거 말인데요. 다시 정산해서 가져왔어요. 1억엔 나왔는데 지불해 주셔야겠어요. 1억엔요? 우리 아들 먹다. 우리 아들 목도요. 그치만 하반신 마비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그런 대금을... 어라? 되게 벌이 저희 아들을 쐈잖아요. 잠깐만요. 애초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어머나, 도망가시려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아줌마의 억지 주장에 엄마가 곤란해하던 그때 리쿤의 별들이 다 사라졌다며? 모로보시님? 갑자기 모로보시님이 나타났다. 어째서 모로보시님이 이런 곳에... 뭐 상관없어. 모로보시님, 저번에 병원에서 뵀었죠. 그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키우는 나쁜 벌들을 제가 모두 처분했으니 걱정 마세요. 네? 그때 벌들이 사라진 이유가 밝혀졌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꿀이라니 얼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사는데 곤란한 일도 없는데. 때였다. 모로보시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피해액을 계산해봤는데요. 눈앞에 범인이 있는 것 같아. 설마 당신들인가요? 아, 어차피 벌도 흔히 보이는 잡종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데요. 또 우리 아이를 쓰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얼마나 나왔는데? 대충 계산해봤는데 1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1억이라고? 그 정도는 나올 만하지. 왜냐하면 여긴 고급 꿀 매니커 허니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나는 리쿠의 아버지가 만든 고급 벌꿀 매니커 허니를 예전부터 애용해왔다. 이 꿀 정말 좋은데? 목넘김이 부드러워. 우리 소속사 탤런트들에게 제공하고 싶어. 정말 훌륭해. 감사합니다, 모로보시님. 그러니 1억엔을 제대로 지불해 주셔야겠는데요. 그럴 수가... 그리고 이 위자료 청구서 가짜야. 1억이라니 몇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냐고. 그 후 이 일은 연일 뉴스로 보도되어 화제가 됐고 당연히 우리 반에서도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너네 집 완전 고급 꿀을 만들고 있었구나. 굉장하다. 벌들 덕분에 친구들도 생겼어. 붕붕아, 고마워. 너희들도 벌에 쏘이지 않도록 조심해. 구독 버튼 잘 부탁해. 드디어 왔다고! 꿈에 그리던 라면 페스티벌! 자 그럼 진구지 어디 가게부터?
여기야. 잠깐 기다리라고. 이번 라멘 페스티벌에서 맛보고 싶은 라멘은 벌써 정해져 있어. 전면권? 들어본 적 없군.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실은 이 가게의 라멘은 된장 라멘 2그릇 나왔습니다. 이거야 이거. 정말 맛있겠군.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호리 아츠이코. 아버지와 함께 운영 중인 천면관 이름으로 라멘 페스티벌에 참가는 했지만 우리 라멘도 정말 맛있는데 다른 라멘 가게랑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걸까? 정말 수수께끼야. 줄 서서 기다리는 가게가 많은 반면 우리 가게는 2명의 젊은 남자 손님이 다녀간 후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야 제이코, 아직 오픈 중이냐? 같은 라멘 가게 오너로 옆집에 출점한 동창 타케토가 왔다. 우리 가게는 오픈 3시간 만에 벌써 완판해버렸어 말이지. 마침 이 몸이 좀 시간이 났으니 너네 가게 라면을 평가해줄까 하는데. 달리 할 일도 없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타케토에게 우리 가게 라멘을 한 그릇 내주었다. 이런 느낌이군. 맛있다는 건가? 이건 너무 맛없잖아. 이런 라면을 손님한테 내민다는 게 말이 되냐? 가게 얼른 접어버리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거다. 그냥 쫓아버리는 건데. 그렇게 손님은 전혀 늘지 않은 채 애매한 라멘 페스티벌은 끝나버렸다. 이번에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네. 그렇구나.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정리하며 난 타케토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우리 정말 라멘 가게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친구가 한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건 알겠지만 우리들이 만든 라멘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니? 난 더 맛있는 라멘을 만들고 싶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난 다시 한번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남자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라멘 페스티벌에서 먹은 그 라멘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그 진구지라는 남자분이었다. 그랬나요? 다행입니다. 페스티벌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멘 페스티벌에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진구지 씨에게 전국을 찔려버린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실은 한 가지 제안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제안이요? 이 가게의 라멘을 토대로 최고의 라멘 한 그릇을 완성하고 싶은데 협력해보지 않을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와 아버지는 당황했다. 물론 개발에 드는 비용은 모두 제가 제공해드리죠. 이 가게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말입니까? 누구나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멘 한 그릇 만들어보고 싶지 않나? 우린 진구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기 라멘에게 딱 맞는 재료는 이거예요. 이게 뭐죠? 씨앗 같은 건가요? 진구지 씨는 해외에서만 생산된다는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양귀비라는 식물의 씨앗이에요. 최근 국내에서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서 재배를 할 수 있게 됐죠. 네. 오. 국내에서 양귀비를 키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진구지 씨가 소유한 삼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우리들은 진구지 씨의 안내를 받아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삼림으로 갔다. 이렇게나 산속 깊은 곳에서 재배하시는군요. 정말 숲이 우거진 곳이네. 그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는데 얼른 자라라, 쑥쑥 자라라. 깜짝이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남성. 세라, 도와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을? 나도 최고의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때 그분! 맞아,
라멘 페스티벌에서 나랑 같이 갔던 세라라고 해. 잘 부탁해. 세라군이라는 남성의 도움도 있었기에 거기엔 이미 자란 양귀비가 있었다. 벌써 재배해서 먹을 수 있어. 굉장히 살짝 딴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향이 진하다니. 이걸 후첨 조미료로 쓰는 거야. 형, 이거라면 라면과 아주 합이 좋겠어. 그렇게 가게에 돌아간 우리는 그 기세를 몰아 새로운 라멘 만들기에 돌입했다. 면 다 됐다. 좋아, 이걸로. 특제 라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정말 먹음직스러운 냄새. 이게 뭐야? 정말 맛있겠어. 그럼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긴장 속에서 만든 라멘을 먹어보는데 이건 이런 맛은 처음이야. 드디어 신의 영역에 들어선 건가? 이렇게 맛있는 라멘 먹어본 적 없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라멘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이거 정말 맛집 확정인걸? 다음 라멘 페스티벌에 낸다면 입소문도 많이 날 거야. 와, 정말 변함없이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니. 타케토, 지금은 휴업 중이야. 드디어 그만둘 결심이 섰나? 그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갑자기 찾아와 독서를 퍼붓는 타케토였지만 마침 잘 됐다는 생각에 특제 라멘에 내어주었다. 아직 개발 도중이긴 한데 한번 먹어봐. 뭐? 그럼 어디 한번 맛 평가를 해볼까? 라멘을 입에 넣은 타케토는 뭐야 이 라면은? 우리들이 느낀 충격과 감동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듯했다. 저 반응, 이거라면 성공은 틀림없어. 어째서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지? 뭔가 잘못됐어. 어떤 묘수를 쓴 거지? 대체 그 맛은 뭐였을까? 난 미각에 의존해서 아치이콘의 특제 라면을 따라 만들어 보았지만 어떻게 만들어 보아도 똑같은 맛은 낼 수 없었다. 마지막 그 결정타를 날리는 맛이 있는데, 그래서 난 재현할 수 없었던 그 맛의 이유를 찾기 위해 여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거봐, 여기 있을 것 같다고. 특제 라면의 레시피를 찾아냈다. 일단 그 레시피를 사진 찍어 가기로 했다. 보자. 의외로 아주 평범하군. 레시피 중에 양귀비라는 들어본 적 없는 재료명이 적혀 있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재료인 것 같은데, 조미료인가? 대체 이런 걸 어디서 손에 넣는 거지? 레시피를 읽어나가는데,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여기서 조달하면 평생 망할 걱정은 없겠군. 아주 친절하게도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렇게 따온 양귀비를 넣어 만든 라면은 아치이콘의 라면 맛과 동일했다.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라고. 새로운 메뉴를 내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내 의도대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라멘 완전 맛있어. 이 맛은 대체 뭐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특제 라면은 금방 인기를 얻었고 가게의 매상도 2배 이상 올랐다. 양귀비만 있으면 이거 뭐 돈을 아주 쓸어 담겠는데? 역시 난 장사 센스에 라면 센스까지. 대체 부족한 게 뭔지? 내가 특제 라멘을 판매할 준비를 하던 사이 아주 미묘한 타이밍이네. 타케토네 가게가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 타케토네 가게가 뭔가 좀 이상한 예감이 드는데. 설마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특제 라멘을 먹어본 그날과 새로운 메뉴를 낸 타이밍이 너무 비슷해서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타케토에게 들키지 않게 라멘을 먹으러 가보니 역시 이 맛은, 그건 틀림없는 우리 특제 라멘의 맛이었다. 타케토네 라멘, 우리 특제 라멘이랑 완전 맛이 똑같았어요. 뭐라고? 아무래도 레시피를 훔쳐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바로 진구지 씨에게 보고해야 해. 난 서둘러 진구지 씨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진구지 씨의 반응은 의외의 것이었다. 그거 괜찮을 거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도 그 레시피는... 그 레시피만으로는 진짜 라멘을 만들 수 없죠. 그럴까요? 난 불안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진구지 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정말 이렇게 바쁘다니. 그 레시피가 정말 신의 한 수였건. 언제나처럼 손님들이 줄 서 있는 우리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분명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의 사이렌. 뭔 사건이라도 있었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구경꾼들의 말에 나도 나가보는데 가게 점주 나와. 그곳에는 무려 여러 대의 경찰차와 함께 많은 경찰관들이 나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내 가게가 포위되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증거 회수 잊지 말도록 다들 가지. 그 말과 동시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으아! 대체 무슨 일이죠? 이 가게에서 라멘을 먹은 손님들 중에서 식중독 증상이 여러 번 접수되었다. 식중독이야? 라멘을 먹은 후 대체로 일주일 정도 후에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람이 많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영장은 이미 나와 있으니 가게 안을 확인하겠다. 잠깐만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게 안의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비장의 레시피까지 경찰들이 찾아내고 말았다. 이게 그 식중독 유발 라멘 레시피겠군. 양귀비? 이건 대체 어디서 난 거지? 글쎄요. 우연히 손에 넣은 거라 전혀 몰라요. 뭐야? 그 양귀비라는 거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묻는 거지? 경찰의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대충 넘기려는데 타케토! 꽤나 큰 소란이 있었나 보군. 너희들! 아치이콘의 일행이 내 가게에 왔다. 아치이코, 네 녀석이 꾸민 거지? 꿈이다니 말도 안 돼. 네가 레시피를 훔쳐간 거잖아. 경찰관님,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들이 그 수상한 식재료를 써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척 우리들에게 떠넘기려는 타케토. 진구지 씨는 타케토를 압박했다. 당신이 라면에 쓴 양귀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재료이긴 하죠. 뭐? 그럼 대체 왜? 다 자라기 전에 먹게 되면 독소가 덜 빠진 상태라 식중독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타케토는 그걸 모른 채 어린 양귀비를 채취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당신 가게 당신 레시피인 거죠? 뭐? 그렇지. 난 다른 사람의 레시피는 절대 보지 않는다고. 그럼 양귀비를 모르고 썼다는 말은 이상하죠.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젠장. 뭐부터 먹어볼래? 이 사건으로 드디어 반성을 좀 하나 싶었으나 이건 원래 내 레시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잘못도 아니지. 타케토는 진술을 하면서도 진상을 피워대고 있었다. 아치이코라는 녀석이 만든 레시피라고요. 그 말은 사실이더군. 아치코군이라는 청년이 만든 레시피인 것은 맞지만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고요. 이 레시피는 이미 특허를 낸 레시피라네. 특허? 자네는 이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바로 특허 침해가 된 거야. 특허 침해? 그 모습을 다른 방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던 우리들은 특허라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아치이코군 이름으로 특허를 받아뒀지. 전 몰랐어요. 역시 빈틈없는 분이셔, 진구지 씨. 타케토처럼 우리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레시피 관계자들도 같이 서러 왔는데 이런 영상을 주더군.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말하며 경찰관은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타케토에게도 보여줬다. 이건 내가 보기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영락없이 자네의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 영상에는 우리 천명관 안을 뒤져 발견한 레시피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타케토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니 이건 더 볼 것도 없이 불법 침입에다 절도 맞지? 이건 뭐 나랑 아주 닮은 사람 아닐까요? 그래? 자세히 조사한 결과 본인이라고 판명되면 더 곤란해질 텐데. 죄송합니다. 마치 라멘의 토핑처럼 하나둘 늘어가는 타케토의 죄명. 근데 우리 가게에 카메라 같은 걸 뒀던가? 그러게요. 나도 둔 기억이 없는데. 토핑을 얹은 장본인이 바로 여기 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양귀비는 외국에서만 생산 가능하다고 하셨었죠?
그렇지. 이번에 라멘에 넣어보기 위해 특별히 우리 땅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했으니 말이야. 그럼 타케토는 어떻게 양귀비를 손에 넣은 걸까요? 날카로운 지적이군. 알고 있었나? 그 후 진구지 씨는 가까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무언가를 전달했다. 하나 더 질문하지. 뭐죠? 이 양귀비는 너 어디서 따온 거지? 그게 제가 검색을 좀 잘해서요. 검색해서 나온 곳에서 뭐 어떻게 구했어요? 자세한 장소를 털어놓게. 대충 기억하죠. 타케토는 눈앞에 놓인 지도를 펼쳐 양귀비를 채취한 곳을 가리켰다. 아마 이쯤일걸요? 내가 안 되면 지코 녀석도 안 되는 거지. 역시 이곳은 진구지 씨의 토지야.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지. 그렇다는 건 앞으로 몇 가지 제목이 추가되겠군. 또요? 안 돼. 이쯤에 될까? 진구지 씨! 맛있어. 진구지, 드디어 최고의 라면을 완성했구나. 역시 진구지. 진구지 씨 덕분에 가게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해줘서 나도 기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땐 신중해야겠지.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줘. 이날 나에겐 운명의 만남이 찾아온다. 신주군, 미안하게 됐네. 갑작스럽게 정말 미안하지만 이 가게는 오늘부로 문을 닫게 되었어. 네? 내 이름은 타케우치 신지. 요리사로서 열심히 일해온 나는 바로 지금 직장을 잃었다. 설마 했는데 백수 신세라니. 배고프다. 백수일지언정 배는 고파온다. 자주 가던 허름해 보이지만 맛은 일품인 가게로 향하기로 한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역시 이런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힘이 난달까. 여기요. 오므라이스 주세요. 방금 누군가와 목소리가 겹친 것 같았는데. 슬쩍 옆을 보자 동시에 주문한 여자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 예쁜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오므라이스는 재료 소진으로 딱 한 그릇만 나올 것 같아서요.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자 손님은 동시에 같은 메뉴를 주문한 듯하다. 그렇습니까? 그럼 전 다른 메뉴로.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오므라이스. 네? 그래요. 같은 메뉴를 동시에 주문하다니 이건 무슨 인연이 있음에 틀림없어요. 네? 그게 이게 바로 인생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찾아온 운명의 만남이었다. 나왔습니다. 케이타 특제 스페셜 오므라이스 등장. 뭐야 이 하트는? 귀여워. 케이타 씨, 하트라니요. 그렇게 정말로 오므라이스를 같이 먹게 된 우리들. 전 하루카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이 사건을 계기로 난 하루카와 사귀게 되었다. 나한텐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게다가 난 지금 백수.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지. 그로부터 한 달 후. 동창회라니 오랜만이군.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걸.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가했다. 신지,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신지군,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가? 마이미 너는 결혼해서 완전 셀럽 분위기 난다. 내 꿈이 부자랑 결혼하는 거였잖아. 난 외자 계열 대기업에 취직했어. 며칠 뒤에 또 해외 출장 간다고. 오, 해외 출장? 좋은 곳에 취직하고 셀럽처럼 호화롭게 살고 다들 제각각 꿈을 이뤘구나.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만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괜히 위축되었다. 바로 그때 난 오너 셰프로 성공했지. 고급 호텔 안에 가게를 오픈했다고. 뒤쪽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던 토모나리가 있었다. 뭐 나 같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예쁜 여자친구까지 있고 이거 뭐 인생이 이렇게 쉬워서야. 야야 신재, 넌 어떠냐? 나도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어.
이야, 네 주제에 여친까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뭐 나도 안 믿길 정도로 멋진 사람이긴 하지만. 와, 축하해요. 케이타 씨? 여긴 어떻게? 여기서도 알바 중이지롱. 얼마 전에 그 가게에서 같이 주문했던 여자분이랑 잘 됐구나. 네, 맞아요. 신지 잘 됐다. 축하해. 케이타 씨의 증언 덕분에 모두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었다. 뭐야 진정. 차, 알바 주제에 끼어들기는. 야, 그럼 2차에 불러봐. 뭐? 갑자기 모두에게 소개하는 자리라니 싫어하진 않을까? 난 조금 망설여졌지만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하루카에게 연락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안녕하세요. 예쁘다. 우와, 진짜 미인이다. 하루카가 2차에 와주었다. 뭐냐? 진짜 이쁘잖아. 신지군이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니? 뭐야, 이런 미인이 왜 너랑... 맞아, 다들 그럴만하지. 나조차도 아직 꿈만 같은걸?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난 초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라고. 저런 가난한 신지 따위보다 나랑 만나보는 게 어때? 토모나리는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루카에게 치곤덕대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터무나리 녀석 좀 과하지 않냐? 그보다 아까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하지만 저에겐 신지가 있어서. 채, 저런 녀석 대체 어디가 좋다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하루카와 사귀기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가는건. 난 여전히 무직 상태였지만 3개월째가 되는 기념일에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케이타 씨에게 하자 이런 일은 바로 나에게 말했어야지. 밤낮 없이 일할 수 있는 것 완전 소개해줄 수 있다고. 일단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보자. 그렇게 난 하루 종일 하루카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드디어 하루카, 3개월째 되는 기념일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자. 고마워 신지군. 말만 들어도 고맙긴 한데 괜찮은 거야? 하루카는 내 지갑 사정을 알고 있다는 듯 걱정해 주었다. 난 뭐래도 좋으니까 무리하지 마.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겨도 돼. 신지군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걸? 알바 여러 개 하면서 어렵게 준비한 거니 같이 가죠.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예약해뒀으니까. 우리 가끔은 근사한 저녁 먹자. 신지군. 알았어.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기념일이 되었다. 좋았어. 드디어 오늘이야. 실은 지금 차도 바꿀 때가 됐었는데. 미안해. 이런 낡은 차로 데려가서. 무슨 말이야. 난 신지군이랑 있으면 뭐든 좋아. 고마워. 난 연식이 꽤 오래된 나의 에마에 하루카를 태우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나의 가게 선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게 대체 누구야? 신지? 뭐야? 토모나리? 네가 대체 왜 여길...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난 이 고급 레스토랑 오너 셰프라고. 그랬구나. 기념일에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녀석과 마주쳐버렸다. 그건 그렇고, 뭐야 이 허름한 자동차는? 이거 뭐 굴러가기는 아니야? 이 차 오래되긴 했어도 야, 됐고. 가난한 녀석들에게 이 레스토랑에서 줄 수 있는 음식은 없어. 가난뱅이 커플들은 돌아가라고. 이게 토머나리의 비웃음과 함께 레스토랑의 문은 굳게 닫혔다. 어쩔 수 없이 우린 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다. 기념일인데 미안해 하루카. 이런 일이 생겨버려서. 아니야. 이건 신지군 잘못이 아니야. 그치만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하루카는 엄청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쩌지? 이런 하루카 모습 처음이야. 신지군이 열심히 일해서 준비해준 건데 용서할 수 없어. 어제 생각만 해도 웃기네. 설마 했는데 그런 가난뱅이들이 우리 레스토랑에 오다니. 난 내 가게의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에 도착했는데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가게가 어떻게 된 건지 철거되고 있는 중이었다. 자, 그럼 안쪽부터 하나씩 필요 없는 물건을 꺼내보죠. 알겠습니다. 어이, 대체 내 가게에 이게 무슨 짓이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호텔 측 사정으로 철거가 결정되었다던데? 그럴 리가. 뭔가 분명 잘못됐어. 오너가 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항의해야겠어. 오므라이스 곧 완성이야. 고마워. 우리들은 그때의 기분을 떨쳐버리고 모처럼 느긋한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다행이다. 평소의 하루카 모습으로 돌아왔군. 그래도 다시 한번 만회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번 인터넷 뉴스에 어떤 고급 레스토랑이 망해버렸다라는 정보를 보게 되었다. 이거 아무래도 토모나리네 가게인 것 같은데? 대체 왜? 어제 만난 느낌으로는 전혀 그럴 예정이 없어 보였는데? 하루카, 이것 좀 봐. 어제 들렸던 토모나리네 가게가 망했다던데? 난 서둘러 하루카에게 말해주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니, 그뿐이야? 그건 됐고 오므라이스 다 됐으니까 먹을 준비해줘. 하루카의 담백해도 너무나 담백한 대답과 태도에 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대체 왜 제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거죠? 난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게가 자리했던 호텔 오너에게 찾아가 항의를 해보았다. 그곳은 새로운 레스토랑을 내볼까 해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어. 이럴 수가. 제 가게보다 더 좋은 후보가 있다는 겁니까? 자네 가게는 운영 방법에 문제가 많았던 걸로 들었어. 뭐요? 대체 그게 무슨... 이제 그만해라 토모나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리는 바람에 우린 일단 일어서기로 했다. 젠장, 내 가게는 고급 호텔에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인데 부자들만 오는 고급 가게를 만들고 싶었다고. 그 후 난 알바를 여러 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하루카를 위해서라도 얼른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었다. 좀처럼 괜찮은 일자리가 없네. 난 언제나처럼 일자리 소개서를 들렸다가 집에 돌아오며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어라? 셰프를 모집한다고? 바로 이거야. 구인 광고 전단지를 보니 토모나리네 가게가 자리했던 고급 호텔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오픈한다고 한다. 대우도 좋아 보이고 이런 직장이라면 지금의 가난 생활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 후로 난 내 가게가 철거된 후 대체 어떤 레스토랑이 들어설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가게겠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나보다 맛있는 요리를 할 수는 없을걸? 그렇게 난 나보다 실력이 못할 거라 확신하며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 왔다. 어서 오세요. 신지? 대체 왜 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셰프 모집 중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지 뭐. 새로운 레스토랑 오픈은 아주 설레는 일이죠. 심지어 저 알바생까지. 그래도 레스토랑은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운이 좋아서 취직은 했을지 몰라도 실력은 숨기지 못할걸? 토모나리는 일부러 큰 목소리를 내며 나를 도발하고 있었다. 여기 가게 음식 정말 맛있지. 예전에 있었던 가게보다 훨씬. 감사합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난 인정할 수 없어. 아, 그렇지. 지금 이 가게의 평판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전 가게가 좋았다고 하겠지? 그럼 호텔 오너의 마음이 변할지도? 그렇게 생각한 나는 요리 접시 안에 벌레를 넣는 작전을 개시했다. 좋았어. 어이 가게, 좀 와보지. 무슨 일이시죠? 요리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가게는 벌레도 재료로 쓰나? 오너 불러와.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이 가게도 끝이다. 오너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람은 무슨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신지의 여자친구가 등장했다. 뭐야? 대체 왜 여기에? 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루카! 어떻게 된 건지 신지마저 놀란 모습이었다. 하루카 여기서 뭐해? 하루카 짱은 이 호텔의 차기 오너로 현 오너의 따님이시죠. 뭐?
신지군,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가 여러 호텔을 운영 중이신데 그중 하나인 이 호텔은 나에게 맡겨주시기로 했어. 그렇구나. 이럴 수가. 그렇다는 건 맞아. 당신은 그때 이 호텔의 차기 오너를 쫓아낸 거지.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는 건 옳지 않아. 아, 그나저나 요리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건 맞아.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라고.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볼까? 뭐? 거기엔 벌레를 집어넣는 토모나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테니 각오해. 안돼.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게를 맡기지 못하겠다. 넌 셰프 실격이야. 이게 아닌데. 원래 토모나리는 아버지가 경영을 하고 있었기에 오너 셰프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의 신뢰를 잃게 된 토모나리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근데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준 거야? 하루카가 부자라는 사실을 안 후 난 놀람과 동시에 나와는 어울리지 않다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게 원래 신지군이 일하던 가게의 단골이자 팬이었어.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우연히 다른 가게에서 신지군을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느꼈어. 그리고 그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 하루카, 고마워. 나 하루카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하루카가 오너인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니 이런 우연이. 설마 그 구인 광고 전단지 하루카가 우편함에 넣은 거야? 글쎄, 뭐야? 여러분의 애인도 실은 굉장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여긴 쓰레기 거리. 전국에서 가장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진 거리에 난 찾아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사무네입니다. 여기 쓰레기 거리에는 명성 그대로 쓰레기가 정말 많다는데요. 실제로 어떤지 조사해보면서 쓰레기를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나다 마사무네. 세상에 일어나는 미스테리 사건을 파헤치고 그 실상을 모두에게 전하는 스트리머다. 아, 내가 어쩌다 이런 일까지. 여기저기 정말 쓰레기가 많이도 버려져 있군. 그러게, 다들 해도 너무하네. 쓰레기를 주우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라? 이 거리만 이상하게 깨끗하네. 한 곳만 눈에 띄게 깨끗한 골목을 발견했다. 이건 어떻게 봐도 부자연스럽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어. 또 시작이군. 우와, 오늘도 쓰레기가 완전 많다. 열심히 주워보자. 내 이름은 이케다 코이치. 초등학교 3학년이다. 매일 학교하는 길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집으로 가곤 한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렴 코이치. 엄마, 이것 봐요. 오늘도 이렇게나 많이 주워왔다고요. 어머 기특해라.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난 엄마의 지시로 쓰레기를 줍고 있다. 그것도 매일매일. 우리 집에는 좀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자 그럼 엄마는 지금부터 요리할게.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절대로 주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난 이날 호기심에 휩쓸려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 그러자 저건 내가 주워온 쓰레기 봉투? 무려 엄마는 내가 쓰레기를 주워온 봉투를 들고 그 안을 뒤져서 먹을거리를 찾아 접시에 옮겨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역시 스시가 최고야. 이 가게의 스시는 재료가 정말 신선하다니까. 엄마는 혼자서 비싸 보이는 스시를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설마 이건 꿈이 아닐까? 우리 아들 밥 다 됐다. 둘 다 많이 먹으렴. 뭐라?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날 밤 저녁으로 나온 반찬들은 모두 평범해 보였다. 당신은 오늘도 안 먹는 거야? 난 다이어트 중이기도 하고 요리하면서 맛을 봤더니 식욕이 없네. 그래? 그럼 코이치 먹자. 오늘 밥은 살짝 연어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오늘 연어가 들어간 삼각김밥을 주운 것 같아. 역시 이건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밥이야. 그렇다는 건 나랑 아빠는 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왔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난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다. 결국 오늘도 쓰레기나 줍고 있구나. 갑자기 그만두면 엄마가 화내겠지. 자, 오늘도 쓰레기를 주워볼까? 아, 이대로라면 끝이 없다고. 뭐라? 저건 우리들 말고도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 친구, 멋지네. 매일 쓰레기를 줍는 거니? 네? 네. 집에 가는 길에 매일. 그렇게 된 거였군. 그래서 이 길만 이상하게 깨끗하더라니. 우와, 정말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어째서 매일 쓰레기를 줍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저기 그게 난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자, 저녁 다 됐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요. 이날도 변함없이 내가 주워온 잔반이 식탁 위에 올라왔다. 정말 맛있군. 코이치, 너도 많이 먹으렴. 아빠, 맛있게 먹고 있어.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자기 전 밤 늦은 시간을 기다렸다. 아빠, 저기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니? 난 아빠에게 엄마가 우리들의 저녁 식사로 길거리에서 주워온 음식물 쓰레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뭐라고? 쓰레기를? 미나코의 요리가 어떻게 된 건지 늘 맛없다고 생각해왔는데 설마 이 잔반을 내준 거라니. 나뿐만 아니라 코이치에게마저 그런 걸 먹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미나코, 음식물 쓰레기를 요리에 써왔다는 게 사실이야? 뭐예요? 어디서? 코이치가 다 봤다고.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단 말이야. 어린 아들에게 쓰레기를 먹이다니 제정신이야? 난 난생 처음 아내에게 큰 목소리를 내었다. 시끄러워. 당신 월급이 죽거리만 하니 내가 식비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무려 미나코는 적반하장이었다. 자기 혼자만 비싼 외식을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모두 코이치가 직접 봤다잖아. 지금까지 당신 혼자 좋은 걸 먹었던 만큼 나랑 코이치도 먹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난 만엔을 건넸다. 뭐야 이 돈은? 뭐긴 뭐야. 당신 이번 달 식비지. 뭐라고요? 그 이상의 돈은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 뒤로 우리들의 식사는 정반대가 되었다. 어떠니 코이치? 여기 스시는 고급 재료에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어요.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안 되겠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한계에 달한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잘 됐어 그래. 나도 이걸로 자유의 몸이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한 나는 남자친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미나코 씨 정말 성격도 좋아. 아니에요, 무슨. 미팅에 참가해서 꽤나 좋은 분위기까지 간 상대 남자는 내 취향의 훈남이었다. 나랑 사귀어 보지 않을래? 좋아요. 남편이랑 다르게 훈남 남친이라니 최고야. 아 맞다. 나 얼마 뒤에 카레 가게 오픈하게 됐어. 어머 정말? 그럼 나도 도울게. 진짜? 그럼 나야 고맙지. 자기 가게가 있다는 걸 보면 분명 돈이 많은 사람일 거야. 몇 개월 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는 카레 가게를 오픈했고 난 그를 돕고 있었다. 아, 정말 피곤하다. 요식업이 진짜 쉬운 게 아니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좀 봐야겠어. 이럴 수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나 일했는데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맞아. 천천히 노력해야지 뭐. 이렇게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이것밖에 못 벌었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밖에. 그때 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난 가게에 출근하는 길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정말 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니.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 그리고 거기서 카레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잔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카레에 투입. 좋았어.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재료비도 하나도 안 들고 이거라면 완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수개월이 지났을 때쯤이었다. 근처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다고 해서 난 아빠와 그 가게에 가보기로 했다. 어떤 가게일지 기대된다. 카레 가게래. 그래? 그거 정말 기대되는구나. 그러나 우리들이 가게에 들어가자 어서 오세요. 어라? 이나코. 무려 엄마가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색하거나 이상한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엄마는 주변 손님들을 의식한 탓인지 이렇게 말했다. 아, 이 사람 제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자기랑 자기 아들만 좋은 거, 맛있는 거 챙겨 먹으려는 치사한 사람인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럴 수가. 엄마 본인의 잘못은 덮어두고 저렇게 말하는 탓에 주변 손님들은 우리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어라? 저 아이 얼마 전에 만난 그 쓰레기 줍던 아이 아냐? 그런 것 같군. 잘 알아들었지? 지금 바로 나가줘. 뭐라고? 당신들 두 사람은 출입 금지라고. 잘 가. 그렇게 우린 가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미나미 씨, 소란스럽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이 시끄러운 손님이 있어서 그냥 보내버렸어. 그래, 고마워. 저기에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군.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자. 우리들은 바로 가게를 나가서 코이치군! 마사무네 씨. 방금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왜 가게에서 쫓겨난 거야? 그게 실은... 그렇게 물어보자 코이치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밥을 길거리에서 주운 잔반으로 만들어줬다고? 진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그래서 매일같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구나. 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근데 그렇게 위생 감각이 이상한 사람이 음식점에서 일해도 괜찮은 거야? 뭔가 좀 수상한데. 설마 가게에서 파는 요리에 잔반을 넣을 리가? 설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린 조사해보기로 했다. 조사한다니 뭘 어떻게 알아보려고? 살짝 덫을 놓아보는 거지. 난 슈퍼에 가서 카레에 넣을 만한 재료들을 사왔다. 이건 기간 안정 카레, 그리고 이건 적양파랑 적양배추. 난 사온 식재료를 일부러 쓰레기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카레 가게 근처에 버려두었다. 설마 그걸로 걸려들겠어? 가게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걸로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상대방은 아주 철저하게 이상한 절약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잠시 뒤 가게에서 코이치군의 엄마가 나왔다. 자, 오늘도 어디 한번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볼까? 많이 주어서 가게 순이익을 올려주는 거야. 저기 좀 봐. 쓰레기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어. 저건 제가 쓰던 쓰레기 봉투랑 같은 거예요. 설마... 세상에 이게 웬 떡이야? 오늘 완전 깨끗한 재료들이 많잖아. 심지어 카레 쓸만한 재료들이 한가득이야. 럭키. 기뻐하며 하나둘 쓰레기 봉투에 주워 담기 시작하는 코이치군의 엄마.
진짜로 덫에 걸려들 줄이야. 이게 바로 스쿱이지. 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말도 안 돼. 저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었다니. 그 후 가게에 돌아갔을 타이밍을 노려 난 야코비와 함께 가게로 갔다. 안녕하세요. 어머, 당신은 매니튜버? 네, 마사무네입니다. 실은 이 가게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물론 오케이죠. 감사합니다.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도 무사히 받았으므로 난 여러 가지 요리를 주문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카레예요. 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스페셜 카레. 난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 카레 안에는 내가 버려뒀던 식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깨끗한 재료를 주어서 다행이야. 저 녀석 나사가 빠져도 한두 개가 빠진 게 아니군. 이 요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스페셜 카레는 매일매일 재료가 달라진답니다. 그렇군요. 코이치 군의 엄마는 들떠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료가 매일 바뀌는 이유는 설마 이건 아니겠죠? 난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다. 세상에, 이게 웬 떡이야? 오늘 완전 깨끗한 재료들이 많잖아. 이건 길거리에서 좋은 식재료로 카레를 만드니까 날마다 재료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걸 본 댓글창은 물론 난리가 났다. 아니에요, 이건. 변명은 그만두시죠. 제가 길거리에 버려둔 한정판 카레에만 들어가 있는 재료들도 보이니까요. 심지어 이 사실은 점장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우리 가게 카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재료비를 아껴서 가게 이익을 좀 올려보려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은 더 이상 피해를 볼 사람은 없을 거야. 라이브를 끄려던 바로 그때 우리들뿐만 아니라 가게에서까지 쓰레기를 써서 요리를 하다니. 당신 코이치 군의 아버님도 오셨다. 반성한다면 다시 받아줄 의향도 충분히 있었건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여지도 없어. 당신이랑은 이혼이야. 뭐야? 미나코, 당신 유부녀였어?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잠깐만. 아니, 그게 별거 중이라. 내 가게를 이렇게 망쳐놓질 않나? 지금까지 날 속이질 않나? 이제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어. 지금 바로 가게에서 나가! 안 돼. 그 후 카레 가게 점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배고파. 소문이 퍼져서 미나코 씨는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삼각김밥이다. 아직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이야. 그 후 우리들은 네 여러분, 저번 달부터 시작된 쓰레기 줍기 기회 무려 이번엔 300명 인원으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점점 일이 커지는데.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는 이 봉투에 부탁드려요. 물론 코이치 군도 대활약 중. 쓰레기가 하나도 없잖아. 이대로라면 잔반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져 버린다고. 쓰레기 줍기 기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다 보니 쓰레기 거리로 불리던 이곳도 점점 깨끗한 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길거리의 쓰레기는 안 돼. 환경도 생각하자고. 그럼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줘. 자동으로 요리를 만들어준다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것. 전자동 조리기구 올콕입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기구! 살게요! 제가 삽니다! 잠깐,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이 기계에 재료를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바로 카레가 되어버리는 매직! 오! 가전의 대명사 대기업 매니매니 전기는 이번 상품 전시회에서 신상 올쿡을 전면적으로 밀고 있다. 이거 좋아 보이네? 그러게 재미있는 상품이야.
아주 멋진 쇼핑을 했군. 내가 바로 이 구역의 영어방. 그에 비하면 이 전자동 조리기구 올쿡 정말 대단한 상품입니다. 우와, 마키 1위잖아. 본사 전체에서 1위라니 대단하다 정말. 뭐 운이 좋았지. 역시 마키는 대단하군. 내 이름은 사사카와 케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매니매니 전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상 발표회가 열리는데. 동기인데 너무 차이가 나서 어쩌나? 그러게. 내 성적은 언제나 최하위. 나 인센티브로 300만 원이나 받았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전화 왔어. 이것 봐, 고객들이 날 못 잡아서 안달이라니까. 마키는 언제나 나와 동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하곤 한다. 너랑 다르게 이렇게 바쁘다고. 네, 여보세요. 전화는 올쿡이 고장났다며 고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 AS 대응은 정말 귀찮아. 맞다. 저기 케이고, 네가 좀 다녀와. 내가? 어차피 넌 팔지도 못하잖아. AS 대응이나 해두라고. 알았어. 이렇게 마키 대신 내가 그 고객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특별히 놀러와 준다고 해서 두 사람을 왜 요리하려고 했는데? 아까 수리 부탁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왔나 보네. 원인은 알아냈나요? 그게... 난 문제의 올쿡을 들여다보았다. 원인은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재료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뭐라?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올쿡 자체의 결함은 아니었던 듯하다. 욕심이 과했네, 세라. 몇 인분이나 만들려고 한 거야. 그 후 사용법이나 주의 상황을 다시 알려주고 난 그 자리를 나섰다. 좋았어. 이걸로 최고의 요리가 완성될 거야. 방금 그 직원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 그러게. 올쿡도 좋아 보이기 시작했는걸? 의외로 빨리 끝났군. 내가 고객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사사카와 케이고 씨 되십니까? 네, 접니다만.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네? 시골에 계신 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셨고 그래서 난 매주 편도 3시간에 걸쳐 본가로 돌아가 돌봐드리고 있었다. 아버님은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런가요? 병원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위급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당분간은 입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역시 이사를 해야 하나. 그래, 지방으로 부서 이동을 하고 싶다고.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죄송합니다만 난 아버지를 케어하며 일을 하기 위해 지방으로 발령받기를 원했다. 아, 너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받는다며? 뭐 역시 본사 수준이 좀 높지? 그게 아니라 일 못하는 녀석한테는 지방지사 정도가 딱 맞을지도?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희망한 대로 난 지방부서로 발령받게 되었다. 여기라면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겠어. 아버지 병원도 가깝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곡은 네? 자네 천재라는 이야기 들었네. 네? 갑작스러운 상사의 말에 난 동의하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숨기려 해도 소용없어. 제가 뭘... 자네 이야기는 아버님께 다 들었지. 아버지가요? 사실은 난 학창시절 때부터 성적이 좋았고 매니매니 전자에서도 톱 성적으로 입사했다. 자네에겐 기대가 크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었고 가야일도 방문 영업 조건이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나도 저렇게 일할 수 있다면. 아버지와의 시간이 필요했던 나는 아버지는 물론 모두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일부러 실적을 낮게 유지했다. 근데 네 아들 실적이 꼴찌라니.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그건 나 때문이네. 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날 위해서 모든 면에서 참고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네. 그러니 있는 힘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나? 그런 뜻이었군. 알았네. 나한테 맡겨주게.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던 아버지는 지인이었던 부장님께 부탁하셨다고 한다. 아버지 쪽은 나도 서포트할 테니 자네는 자네의 실력을 있는 힘껏 쏟아보도록.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때 난 아버지의 마음과 부장님의 격려로 제대로 일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자, 이 전자동 조리기구 올쿡 무려! 마음을 다잡고 시골에 있는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선배들을 보고 배운 스킬을 나는 풀로 활용해보았다. 어떠십니까? 카레가 저절로 완성되었습니다. 오, 대단한데. 어머, 너무 편하겠다. 나 하나 줘요. 나도. 아, 역시 천재가 틀림없군. 그렇게 판매수를 늘려 본사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지방부서의 매상은 점점 올라갔다. 그 이야기 들었어? 지방부서 매상이 폭발적으로 늘었대. 들었지. 심지어 그 실적 톱이 그 케이고라던데? 뭐라고? 그 녀석이 그럴 리 없어. 100% 무슨 장난질을 한 게 틀림없다고. 부정행위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난 전무인 아버지를 통해 케이고 이야기를 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래도 지금까지 본사에서 꼴찌였는데. 그런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이걸로 그 녀석도 이제 끝이야. 이렇게 바쁠 때 무슨 일이지? 전무의 연락을 받고 본사에 불려온 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왜 여기 불려왔는지 알고 있겠지?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케이고, 너 매상 거짓말했지? 뭐?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필사적으로 부정해보지만 네가 본사에서 꼴찌였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매상을 전부 철저히 조사하겠네.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두 사람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무슨 소란인가? 사장님! 갑자기 들어온 사장님께 두 사람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모두 설명했다. 아이고군이 그랬다고? 정말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당연하죠. 그럼 실력으로 진실을 확인하도록 해. 실력? 실력? 사장님의 제안은 정말 심플한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올쿡을 누가 더 많이 파느냐에 따라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정한다는 것. 안 해봐도 결과는 뻔할 것 같긴 하지만 진짜 하시는 거죠? 이런 말까지 듣다니 절대 질 수 없지. 난 언제나처럼 전시회나 이벤트에서 직접 시연을 하며 판매를 한다. 재료를 넣기만 하면 정말 쉽게 카레를 만들 수 있어요. 우와. 이 속도라면 여유롭게 이기겠군. 그렇게 일주일 후. 마키는 벌써 30대 판매했군. 뭐 당연한 결과지. 그에 비해 케이고는 뭐야, 영대라고? 역시 부정행위를 못하니까 못 파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든 나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판매를 계속해 나갔다. 그렇게 2주 뒤. 이걸로 60대 돌파? 보자, 케이고는... 뭐? 200대라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일인지 케이고의 매상은 믿을 수 없는 숫자였다. 케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니. 200대라니 말이 안 되잖아. 내 작전은 이랬다. 처음 일주일간은 직접 물건을 팔기보다는 올쿡을 소개해줄 인맥을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갑자기 초대해서 죄송해요. 세라가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갖고 싶어져서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아리스 씨가 주문해준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왕 사는 거 케이고 씨한테 사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아리스 씨와 같은 여성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만 역시 케이고 씨에게 부탁하길 잘했어. 영업은 판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 난 후에 미래에 관해서도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좋다고 생각한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지는 법. 드디어 사버렸어요. 옳고. 담당인 사사카와 케이고 씨도 정말 멋져.
작전은 성공했고 아리스 씨의 영향력에 힘입어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 혼자서 판매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난 더 많은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것뿐이야. 그런 거였구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는데. 뭐야 저 녀석 건방지게. 마키, 앞으로 일주일 이대로라면 패배할 게 뻔한데. 큰일이야. 어쩌지? 아빠, 어떻게든 내 매상 좀 올려줘.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 그렇게 아빠의 권한으로 내 부서의 데이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부하의 매상은 내 매상이지. 그리고 내 매상은 바로 마키의 매상, 맞지? 그럼 이걸로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아. 그 결과 케이고의 200대, 그 2배야. 설마 이 숫자를 넘기기 하겠어? 340대의 매상이 나에게 더해졌고 총 400대가 되었다. 난 승리를 확신했다. 그럼 두 사람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뭐 보나마나한 결과겠죠. 시간도 아까운데 얼른 발표하고 끝내시죠. 우리들의 대결은 사내에서도 화제거리였고 최종 결과 발표에는 많은 사원들이 모였다. 마키군의 매상은 450대. 어떠냐? 후반에 50대 추가로 팔았지롱. 꽤나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케이고 쪽을 보았는데 뭐야 저 녀석? 어찌된 건지 케이고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마저 짓고 있었다. 그럼 케이고군의 매상은 설마 괜찮겠지? 내 매상이 놀라서 웃은 거겠지? 사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표된 케이고의 매상은 1500대. 1500? 그런 숫자는 들어본 적도 없어. 마키랑 차리수가 다른데? 잠깐만요. 그럴 리가요. 그 결과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정을 한 게 틀림없어요. 내 결과를 보며 동요하는 마키와 전무님, 그리고 그 자리에 진구지 씨가 등장했다. 케이곡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러 왔어. 1000대 도입해서 정말 다행이야. 천대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도 샀어 옳고 완전 편한 거 있지? 그치. 여자친구가 생기면 바로 요리해줄 수 있는 남자, 너무 멋있지 않은가? 여자친구는 둘째치고 나도 써보니 너무 좋아서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 두 사람 모두 완전 푹 빠져있군. 이 상품 틀림없이 좋은 상품이긴 하지. 그렇지만 가격이 서민적이지 않은 게 문제야. 거기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내가 경영하는 호텔에 전자레인지 대신에 놓는 건 어떨까? 그리고 난 케이거 군에게 부탁해서 호텔 모든 객실에 놓기 위해 1000대를 구입했다. 그 결과 이 호텔 올쿡이 있다니. 살짝 배고플 때 이것저것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갖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올쿡이 있는 호텔로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도입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고마워 케이거 군.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구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넋이 나간 듯한 마키와 전무님. 달려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매상 대결은 내 승리로 끝이 났다. 자네가 이런 일을 할 줄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아버지의 부하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네. 큰일이다. 케이고와의 대결로 내가 매상을 거짓말했다는 게 들켜버린 것이다. 자네를 승급시키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유감스럽지만 취소했네. 안 돼. 한편 나는 안녕 마키. 네가 왜 여기?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되었고 부장님이 밀어준 덕에 본사에 돌아올 수 있었다. 잘 부탁해. 너한테도 지나봐라. 변함없이 마키는 승부욕이 흘러넘쳤지만 모두 주모. 오늘부로 본사에 돌아온 케이고 군은 새롭게 주임으로서 일하게 되었다. 정식으로 마키는 내 부하가 되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잘 부탁해 마키. 짜증나.
여러분은 최근 새로운 가전 뭘 샀나요? 좋은 걸 발견하면 정말 갖고 싶어진다니까요. 채널 구독 잘 부탁해요.